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승용입니다. 자, 여기 오랜만에 왔습니다. 양재동 엘라소니카. 김주영 사장님이 또 혼자 모든 걸 다 하시죠. 이제 R&D, 센터장도 하셔야 되고, 엔지니어도 하셔야 되고, 마케팅 영업도 하셔야 되고, 신제품을 만들어내셔서 저희는 이제 신제품으로 보지만 지난달에 유럽에 가서 우리보다 먼저 전 세계 오디오 팬들한테 보여주고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그분들보다 조금 늦게 하지만 여전히 신제품, 엘라소니카의 신제품 스피커와 앰프도 있습니다. 그 제품들을 오늘 같이 좀 살펴보고 제작자한테 직접 듣는 엘라소니카에서 듣는 제품은 또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김주영 사장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아, 근데 아까도 처음에 보고 느낀 건데 얼굴이 좀 좋아지셨어요. 예. 제가 평소에 이렇게 늘 엘라소니카 사장님하고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이럴 때 느끼는 거는 한시도 쉴 틈이 없으신 분이고 집에를 도대체 언제 가시나 저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보는 얼굴은 아주 역대 가장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뭐 좋으신 일 있으세요? 좋은 일 봐도 물건이 너무 늦게 나오니까 먹고 좀 기운내서 일하라고 한약이라든지 공진단, 홍삼, 아, 그치. 저기 우리 손님들이 예, 사과즙 이런 걸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예, 그 약기운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르고 또 구매자마다 다르지만 천천히 만들어도 좋으니 사장님이 만들고 싶으면 많지 완성이 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만들어서 보내달라. 주 고객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잘만 만들면 된다. 몸에 좋은 걸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얼굴이 좋아지셨구나. 네. 지난달에는 독일도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제 이게 엘라소니카도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이렇게 막 그게 전시 한번 가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도 이제 폴란드도 다녀오셨고 올해가 마지막인 그 미넨 오디오 페어를 참가를 하고 오셔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다녀오시고 나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고서 처음 뵙는 거잖아요, 오늘. 네. 그렇죠? 어떠셨어요, 독일 페어는?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전시회는 뭐 돈 내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약간 다른 게 전시회 나가면 뭐가 제일 걱정되냐면요. 거긴 정말 세계 최대 쇼기 때문에 날고 긴다는 오디오 업체가 다 나옵니다. 500브랜드 뭐. 방문객은 한 5천이 넘고 브랜드가 한 500, 600 막 이렇게 된다고. 예, 1000개 정도 나왔다고. 아유, 더 많이 참가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비교가 됩니다. 바로 옆에서 들어보시고 여기서 들어보면 또 바로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정말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전시회이기도 하고요. 한번 다녀보면 또 다음에 나갈 때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뭐 오디오업계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뭐 그렇죠.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는 부스를 잡고서 이렇게 손님이 들락거리는 거지만 심사위원들이 손님인 채로 그냥 나가서 그냥 민낯을 다 보여주는 그런 게 이제 오디오 페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대략 짐작은 됩니다. 저도 제작자가 아니라서 그냥 짐작만 할 뿐이지만 옆에서 지나가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고충이나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이 많은 채로 그렇게 해서 항상 밤을 새워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서 가시는데 이 제품이 이번에 출품했던 제품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앰프도 그렇고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대략 얘기를 들었는데 신소재를 쓰신 거예요. 이제 최근에 엘라소니카의 어떤 그 방향이랄까 컨셉 자체가 신소재를 써서 전부 유닛부터 인크로저로 국내 제작을 하시니까 특히 이런 스피커의 진동판이나 유닛 제작을 할 때 이전에 없었던 새 소재를 써서 좀 더 우수한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소리로 눈에 띄는 하지만 소리 자체는 보편적인 우리가 아는 그냥 가장 원본에 충실한 그런 소리를 내는 특이한 소리가 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원본에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신소재를 쓴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트위터는 글라스 소재고 유리 소재 그 다음에 이 미드베이스는 세라믹을 썼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어떤 스피커죠 이게? 제가 일단 미넨에 갔을 때 느낀 점이 네, 그 하이엔드 쪽에서는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예, 소프트홈은 좀 부드럽게 질감이 있긴 한데 해상도라든지 이렇게 이탈감에서 좀 아쉽고 네. 메탈돔은 시원시원하긴 한데 좀 질감이라든지 좀 오래 들었을 때 피곤도 그렇죠, 이런 예. 데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일반적으로는 때문에 그렇죠. 그 장점을 딴 소재가 전 다이아몬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몬드 제품 물론 뭐 튜닝하기 따라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잘 만들면은 네. 소리가 시원시원하고 이탈감이 좋고 굉장히 소리의 가닥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는데 귀에 피곤하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장점을 살려서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또 가보면 아직도 유럽 오디오가 좀 보수적이긴 한데 그래서 잘 아시는 뭐 스캔스피 페이퍼콘이라든지 아니면 피피콘 이런 거 지금도 홈스피커도 많고 이렇게 나오는데 아큐톤하고 베릴륨 돔 뭐 이런 쪽이 확실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전통 안에서 좀 새로움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게 미국 오디오랑 다른 어차피 전 세계인들이 오는 오디오 페어지만 유럽에서 기반을 한 그런 오디오 페어라서 역시 유럽인들의 어떤 성향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독일 한복판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손님들은 많이 오셨어요. 와서 벌써 이제 다녀오셔서 계약 얘기도 나오고 뭐 샘플도 보내고 막 그렇게 진행 중이시라는 얘기는 얼핏 듣긴 했지만 지금 얘기는 잘 되고 있고요. 네. 특히 관심 가져주시는 분야가 주로 앰프입니다. 또 역시 앰프 쪽. 앰프는 뭐 이건 국내외에서 다 알아주고요. 네, 우리는 엘라스트림. 예, 그거하고 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수입상 입장에서 봤을 때도 전 세계적으로 너무 스피커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트위터가 있고 저희가 신소재, 그 소노믹스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이 또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는 사실 그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스피커 자체 브랜드도 보시지만 네. 이 유닛 브랜드도 많이 보신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잘 알죠. 어느 회사 거 모델 번호 뭐 이런 거 줄줄 막 나오니까. 네.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선호도는 좀 낮고요. 네. 소리만 잘 나면 일단 다 용서가 된다. 오히려 소리에 대한 기준들은 네. 늘 노래도 부르고 음악을 길에서도 듣는 그런 분들이라 그런 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사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브랜드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네.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렇죠. 해외 쪽은 확실히 문화적인 토대가 좀 더 탄탄하기 때문인지 오시는 분들 일반 고객들조차도 자기가 좋아하는 소리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좋은 소리에 대한 기준이 확고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은 물건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디오쇼를 가보면은 글쎄 부스가 방이 한 100여 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국내에서 이렇게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는 스피커들은 저희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그 같은 홀에 있는 부스가 100개 정도 됐던 예, 말씀이죠? 그 방에서 네. 하이엔드 하는 데들 보면은 네. 그 오히려 그 유럽에서 몇몇 우리가 잘 아는 하이엔드 메이커 몇 군데 정도 하고 네. 스피커도 보면은 스피커 메이커가 아니고 앰프 메이커인데도 저도 모르겠는 그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죠. 특히 1층 가면 많잖아요. 아, 1층도 그렇고 2층, 3층도 네. 저도 모르는 브랜드가 한 30% 아. 정도 될 정도가 다양하게 나오더라고요. 오래됐지만 아직은 국내에 안 들어왔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저희도 국내도 안 들어왔고 어디 일반 저희가 하는 오디오 매체 광고도 안 하면 네. 모르는 거죠. 처음 보는 거죠. 저희도.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아, 저 업체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는 확실히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요. 그러니까 고정으로 매년 나오는 수백 개, 한 500개가 넘는 그런 브랜드 중에도 신제품이 안 나오면 작년에 봤던 제품이네. 그러고서 패스. 심지어 들어보지도 않고 패스하고 그러고서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처음 보는 제품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온 자기들이 아는 브랜드, 그 다음에 엘라소니카 같은 아직 엘라소니카는 그런 면에서 되게 신선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나라 거야 봤더니 코리아. 제가 이제 K 오디오라고 저는 종종 표현하는데 유럽인들이 보는 한국에 대한 시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뭐 K-팝, K-푸드, 또 뭐 K-컬처 이렇게 간 그거에 이제 K-오디오, 야 한국에서 만든 오디오야 하면은 이전하고 좀 많이 다를 것 같은 관심도가 많이 높아져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점이 좀 많이 작용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좀 공학적인, 그러니까 그쪽 표현을 하면 약간 클리닉한 소리가 좀 각광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기존 오디오에서 좀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좀 그런 쪽으로 더 갔던 게 아닌가 싶은데 가서 몇 억짜리 하이엔드 들어보시면은 나쁘게 말하면은 이게 왜 몇 억이지 생각이 들고 좋게 생각하면 아 이게 음악이고 오디오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정말 밸런스는 잘 맞춰 있고요. 그렇죠. 마치 이렇게 헤드폰, 아주 고가의 헤드폰 듣는 것처럼 네. 밸런스 가지런하고 해상도 좋고 소리가 쉽게 나오고 그러면서 고역이 너무 밝거나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그냥 날소리 다 나는 그게 미국 오디오랑 좀 다른 유럽 오디오의 관록의 유럽 오디오의 어떤 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엘라소니카 제품이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성이라는 말 이거는 음악은 이렇게 들려야 돼라는 그거를 일단 갖추고 나서 거기서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가는 거지 한국제니까 굉장히 특이한 소리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구나 그런 세계를 추구하는구나 이러면은 그 사람들 감동 못 시킨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사장님의 귀와 이 엘라소니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컨셉은 그런 보편화를 기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들한테 잘 들릴 거라는 생각을 저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더 반응이 좋아요. 선입관 없이 들을 수 있으니까. 예, 그죠? 예.
조만간 그 예전에 에이스 오브 베이스처럼 엘라소니카의 예를 들어서 미넨 버전이 출시가 된 다음에 유럽에서 한 뭐 10,000개가 팔리고 나서 한국으로 역수출이 되는 거죠. 이제. 2배 가격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냥 저의 그냥 이렇게 천정을 보는 생각이 아니라 사운드 자체가 그렇고 사장님의 이 제작 패턴을 보면 이렇게 조합을 하다 보면 그런 그림이 그려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피커의 소재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전시회기랑 현황, 엘라소니카의 브랜드나 이 사운드, 그리고 유럽 현지에서의 그런 일반적인 취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다 보니까 음악 듣고 나서 이제 이 제품 얘기들, 이 어떻게 만든 제품이고 또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일단 소리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as a place of movie scenes. Noise is always loud, there are sirens all around, and the streets are mean. If I can make it here, I can make it anywhere, that's what they say. See my face in lights, on my name, my monkeys found down on Broadway. Even if it ain't all it seems, I got a pocket full of dreams, baby, I'm from New York. Concrete jungle where dreams are made of. There's nothing you can't do. Now you're in New York. These streets will make you feel brand new. Big lights will inspire you. Here in
음악을 참 여러 곡을 들어봤는데 제 생각에 항상 예상했던 소리, 근데 그거랑 이제 좀 소재가 바뀌었으니까 그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소리의 그 비율이나 고음, 중음, 저음의 비율, 그 다음에 이 틀은 제가 생각했던 소리가 나와요. 다만 이제 그냥 제 느낌 먼저 얘기해 보면 유리 소재로 만든 트위터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유리랑 똑같아요. 이 얇은 막으로 만든 유리인데 아마 들으셨을 때 똑같은 느낌을,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평소 듣던 곡들보다 되게 맑은 소리, 최고조가 됐을 때는 머릿속까지 맑게 느껴지는, 머릿속이 맑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데 바로크 음악들 같은 거 들을 때 계속 듣게 만드는 좀 그런 청명함 같은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라믹 소재라고 하는 이 미드 베이스 소리는 저음을 푸짐하게 만들진 않고 저음에서 이제 해상도라는 말을 저희가 항상 언급할 때 정동작을 하고 딱 사라지는, 그리고 굉장히 빠른 비트 같은 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런 소리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유리하고 소위 세라믹인데 이 두 소재가 굉장히 일체감 있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이 스피커의 어떤 본질과도 같은 그런 소리를 내려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소재를 각 대역의 특성에 맞게도 각각 소리를 내면서도 일체감 있게 하려고 그런 걸 굉장히 고심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대략 제가 맞게 들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근데 이 유리가 네. 다이아몬드는 뭐 이제 뭐 흔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굉장히 비싼 소재고 그 소리를 들으려고까지 하면은 이 가격이 한 1.5배, 뭐 2배를 내고 위에 걸 사면 되고 거기까지는 난 가지 않고 이 정도까지만 들어도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글라스. 유리라 그러면은 이렇게 뭘 쳐다만 봐도 깨지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시는데 예. 이 유리 보시면 진짜 유리가 액체라는 거를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께는 35마이크로미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어렵죠, 굉장히 얇은데 이거를 열 프레스를 눌러서 만들었는데 이렇게 눌러 보시면은 이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눌립니다. 낭창낭창하게 이렇게 예. 신축성 있게. 다이아몬드도 제가 뭐 깨지면 깨지겠지 하고 이렇게 눌러봤는데요. 다이아몬드도 약간 신축성이 있더라고요. 너무 얇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얼핏 생각하면 옛날에 세라믹도 그랬었는데 네. 소위 트랜지언트라고 하는 강한 음이 동시에 한 번에 빵 하고 에너지가 크게 들어오면 이 신축성이 없으면 깨질 거 아니에요. 금이 균열이 가고. 예, 예. 근데 아무리 이 다이아몬드가 지구상에서 가장 그런 경도가 높은 물질이라고 해도 그게 떨어져야 돼. 진동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말한 그런 연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네. 근데 글라스도 똑같은 원리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소리를 내주는 거죠. 네. 소리도 의외로 그 다이아몬드랑 유사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그냥 보통 사람을 위한 다이아몬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장님의 관심은 제가 짐작하기로는 야 이거 다이아몬드 소리를 유리로 해도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하고 그렇게 해서 착수를 하셔서 연구를 하셔서 만들어낸 그런 트위터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 세라믹이 이제 수도 없이 이제 뭐 풀 세라믹으로 만드는 스피커도 있을 정도로 아큐톤으로 이제 대표되는 그런 소재가 이제 획기적으로 했던 게 그게 벌써 한 30년 전인데 각 브랜드마다 또 제작 기법에 따라서 세라믹 소리가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 엘라소니카에 쓰인 세라믹은 제가 샌드위치라고도 얘기 들었는데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떻게 제작을 하셨는지. 근데 먼저 세라믹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요걸 좀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이게 원래 원본은 요거였습니다. 이게 알루미늄입니다, 그냥. 금속에서 예, 알루미늄을 이거 산화를 시키는 거예요. 알루미늄 산화시키면 색깔도 바뀌면서 물성이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예. 물질이 됩니다. 그 도자기인 줄 아는데 네, 넓게 보면은 다 유리나 이거나 예. 다 세라믹 계통은 맞고요. 예, 예. 그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요즘 그래도 신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요. 세라믹 산화를 시키는데 네. 이전보다 훨씬 그 고온, 고전압으로 하는 기술이 발전이 돼가지고 예. 옛날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보통 요거를 100% 다 산화를 시키는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대중성 있게 만들어보자 해서 산화를 50%까지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하는 건데 단면에 보시면은 양 끝에는 세라믹이 덮여 있고 가운데 코어층에는 알루미늄이 남아 있는 건데 알루미늄 자체가 좀 연질이라서요. 네, 네. 이 세라믹에서 나오는 이 공진도 좀 잡아주고 너무 이렇게 스트레이트하지 않은 소리. 세라믹처럼 맑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너무 이렇게 뿜어내는 사운드가 아니라 그렇더라고요. 적당히 좀 자기가 잡아줘서 좀 더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 일상의 사운드. 그 소리를 내시려고 세라믹을 고르신 것 같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그 비율 결정하느라 좀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죠. 요걸 넘으면 안 되고 요거다 아래면 안 되고 딱 요 지점. 그걸 찾아내는 게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맞습니다. 뭐 스테이크 익힐 때 뭐 너무 웰던으로 하느냐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유닛계 안성재신 거예요. 딱 여기까지.
하여튼 그래서 그 지점을 맞춰서 내신 게 그게 이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아 이게 좋아 이걸 아시는 거죠 이제. 제 개인적인 커리어로 봤을 때는 34년째인데 옛날에 루나라고 아직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네, 2003년인가 나왔는데 그거 되게 이 중고 시장에서 인기 폭발이에요. 그게 사실 한 1000조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와.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그, 그렇게 많이 보이는구나. 후속으로 해서 루나 좀 이름을 좀 다시 쓰려고 루나 글라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요즘 유행하는 게 숫자 붙이는 거니까 아 그래서 예, 루나 21G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하여튼 예, 그런 식으로 지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넘버가 들어간 그런 이름으로 하여튼 이름이 정해지면 네. 알겠지만 저희는 이제 글라스 트위터와 세라믹 미드 베이스로 된 그런 루나라고 그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가 사이즈가 네. 독특해요. 이 슬림한 것도 그런데 폭이 풀 사이즈, 앰프 사이즈의 한 80%? 이게 좀 비율이 좀 독특하게 올인원이고 물론 네. 그렇죠? 이게 유럽에서 얘에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스피커보다 지금. 이 제품은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전원은 리니어 전원인데 저희가 흔히 말하는 풀 디지털 앰프로 제작을 하셨다고. 이 스피커랑 이 루나 20이라고 잘 맞는 그 딱 그런 스펙이기도 한데 네. 어떤 제품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근데 저희가 국내에서 이상하게 앰프가 안 된다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클래스 D라고 생각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앰프들 보시면은 거의 90% 이상이 기존 판매하는 모듈 썼거나 모듈이 IC를 썼거나 이렇게 했고 거의 대부분 경우가 SMPS인데 SMPS도 퀄리티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근데 저희 같은 제품은 이게 그거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요. 일단 보드 자체가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보드하고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그리고 칩 자체도 펄서스 칩을 썼고요. 그 원래 오래전부터 아마 다른 회사에서는 그 칩을 쓰는 회사가 없죠. 그 엘라소니카 앰프엠에서만 볼 수 있는. 예.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한 군데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만 쓰고 있는데 이 칩은 개발할 때 이렇게 똑같이 평론가님이 모셔놓고 네. 그래서 개발한 칩입니다. 아, 뒤로 같이 들어가면서. 이 디지털 앰프도 사실 손볼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설계할 때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게 뭐 샘플링 주파수라든지 아니면 작동하는 방법, 필터 만드는 방법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보통 엔지니어 일을 했을 때는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뭐 특성이 좋아지는 기준, 뭐 숫자가 높아진다든지 뭐 외열이 낮아진다든지 뭐 이런 기준밖에 없는데 네. 이 칩은 특이하게 사람 귀로 만든 칩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성이 다르고요. 보통 출력석 같은 것도 미국계 칩을 많이 쓰는데 저는 유럽제를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같은 반도체 소자인데 이게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제하고 미국제하고 소리가 약간 달라요. 다를 것 같은데요, 저도? 예, 근데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일찌감치 유럽을 진출하시려고 유럽제 칩을 쓰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유럽제 칩이 훨씬 더 어쿠스틱한 소리가 납니다. 이상하게. 전원부는 무조건 리니어 씁니다. 리니어 쓰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공짜 정심은 없고요. 꽤 큰. 힘이 좋은 이유는 트랜스 큰 거 쓰고 그 파워 커피에서 좋은 거 큰 거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엘라소니카 앰프들의 이제 이 앰프가 뭐가 좋으냐라고 처음에 물었을 때 보통 보면 드라이브가 좋다. 나 드라이브가 좋아서 몰랐었는데 스피커만 만드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앰프를 들어보니까 스피커를 되게 잘 울리더라. 흔한 말로. 그게 엘라소니카 앰프를 쓰는 이유이고 그거의 비결은 전원부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아마 드라이브의 그 열쇠였던 것 같다고. 종종 그렇게 저희 많이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사장님 얘기대로 이제 이 앰프의 핵심은 드라이브의 핵심은 그런 데 있다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네. 이게 스위칭 앰프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피드백이 없어가지고 음, 앰프 부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나 이런 거에 네, 비교적 덜 영향을 받는다. 리액턴스 같은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네. 부분까지 포함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네. 스피커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즘 8옴이라고 하는 스피커들 자세히 보시면은 최저 임피던스가 0층8호. 예, 3옴 뭐 이렇게 되는 게 많습니다. 요새는 뭐 2옴까지 떨어지는 스피커들은 많지는 않지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 한 예. 3, 4옴까지는 그냥 쉽게 떨어지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 출력석이 원래 4채널용인데 아, 옛날에 뭐 2채널로 쓰다가 네. 이제는 2채널을 또 하나로 묶어서 1채널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게요? 1채널로 그렇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예. 이게 패러렐 브릿지 방식인데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3옴까지 보증을 하는데 그 3옴이라는 것은 순간 그렇게. 실험실 3옴이기 때문에 아예 3옴짜리 부하 갖다 놓고 처음까지 3옴으로 작동시켜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높은 데서 놀다가 최저만 떨어지기 때문에 예. 아주 훨씬 수월하게 울릴 수가 있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근데 연속으로 3호음이 가도 출력도 역시 그렇게 연속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앰프라는 말씀이죠. 예, 예. 제가 제가 스펙을 잠깐 봤더니 8호음 기준의 출력은 130W로 그렇게 설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그보다 조금은 작은데요. 네. 하여튼 그 정도 비싼 출력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해보시면은 톨보이 스피커, 뭐 4ohm짜리 스피커, 네.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구동하시는데 문제 없고. 네. 저희가 보통 앰프가 드라이브를 잘하고 그렇다고 했을 때는 유닛이 여러 개 달린 스피커나 큰 구경을 펑퍼짐하게 울림이 그냥 한없이 가게 하지 않고 딱 단정하게 바로 멈춰 세우고 크게 울리고 이 음악 신호가 멈추면 똑같이 멈추게 하는 이런 앰프를 이제 드라이브를 잘한다고 표현하는 건데 엘라소니카 앰프들이 그런 앰프들이라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리가 네.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게 진공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작년 그 미넨쇼에서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오케스트라에서 큰 그 5웨이 스피커가 울리고 있었는데 네. 바로 앞에가 그 진공관 앰프메이커였는데 거기서 한번 가격이 저희 거보다 5배, 6배 비싼 거였는데 마지막 날 끝나기 전에 한번 붙여보자고 그래서 한번 붙여봤는데 우리가 아는 브랜드겠네요. 예. 네 아실 수 있는데 뭐 그건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하여튼 붙여봤는데 음색 자체는 중고역은 거의 똑같고 아, 또 그런 소리가 나는구나. 저역 구동력은 저희께 낮고 예. 가장 큰 차이점은 중역에서 당연히. 에너지감. 진공관 앰프는 다 좋은데 요즘 현대적인 스피커 물리면은 중역에서 좀 딱딱하게 좀 밀어주는 맛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깨끗하고 약간 예쁜 소리 그런 쪽으로 가기 쉬운데 저희 거는 중역에서 좀 남아주는 힘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 면에서 그 집도 이 앰프 정말 좋다고 이렇게 하고 같이 정도로 그 게다가 심지어 지금은 또 어떤 기능까지 있냐면 네. 스트리밍이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LP가 다시 유행일까? 저는 LP 사운드를 보통 어떻게 정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쇼에서 정말 좋은 세팅으로 들어보니까 예. 오히려 네트워크보다 더 시원시원하고 소리가 가볍게 나면서도 고역 해상도도 좋고 물론 중역대 질감도 좀 따뜻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고역대가 조금 더 윤기 있게 잘 나더라고요. 스테이징도 좀 다르고. 예, 스테이징 차이도 좀 나고. 그러니까 저희가 LP 소리에 대한 오해가 많은 건 뭐냐면 편안하다는 일반적으로 그냥 뭉뚱그려 말하는 그 편안함은 재생기기의 어느 한계 때문에 나타나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그 좀 고가의 기기들이 이제 돼야 되기도 하지만 제대로 된 LP 플레이어와 최종 출력까지 된 그런 시스템으로 들어보면 물성 자체는 디지털보다 훨씬 우수하죠.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스타일러스가 기계적으로 진동을 하면서 배음을 만들어낸답니다. 그래서 그 자연스럽게 예쁜 배음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저희 앰프에도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DSP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튜브라는 게 하모닉스가 좀 더 나오는 그런 DSP. 야, 그거 재밌네. 그러니까 아날로그 LP 모드다 이렇게 이름 붙인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튜브 모드라고 해놨는데요. 튜브 이름 모드. LP 모드로 바꿀까 싶기도 한데 네. 최고급 LP의 MC 카트리지에서 나는 소리를 비싸게 해서 만들어봤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추가가 되는데 이게 모노 앰프도 되고 이제 멀티 앰핑도 됩니다. 아까 그래서 4채널, 2채널, 1채널 얘기했을 때 예, 예. 전 그게 무슨 얘기인가 처음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액티브 크로스오버 기능을 적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세팅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손가락 누르시면 되는데 제일 쉬운 건 모노 블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리셔가지고 좌우가 이제 분리가 되게 좌우 채널이. 예.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고 두 번째는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저희는 지금 4채널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앰프 2대 써가지고 네. 대형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우포만 따로 그리고 미드하고 트위터 쪽 따로 저희 그래서 앞으로 나올 대형 스피커들은 패시브 액티브 겸용으로 스피커가 나올 겁니다. 베이스 쪽은 아예 액티브로 그렇게 구동을 하게. 베이스 쪽이 액티브고 네. 미드하고 트위터 쪽에 콘덴서 큰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이패스 콘덴서. 예. 사실은 요게 크리티컬 부분이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우포 쪽에 들어가면 코일이 들어가니까 직류저항이 생겨서 댐핑이 떨어져가지고 저음이 좀 느려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미드 우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 마이크로가 들어갔는데 이거를 저희 필름 콘덴서 쓰는데 이걸 정말 좋은 콘덴서 쓰면 소리가 더 생생하게 나온단 말씀입니다. 근데 이 콘덴서를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멀티잉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앰프 한 대만 추가하시면 되는데 이 앰프도 지금 100만 원대 한 중반 앰프인데 요거 한 대만 더 하시면은 꿈에 그리던 오디오 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 로망이 바로 멀티앰핑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하게끔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채널을 스피커를 드라이브하는 게 아니라 그 대역별로 멀티 앰핑을 할 수 있게. 네, 액티브 크로스오버가 들어간 멀티앰핑이 가능하게. 그거 굉장히 재밌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보기엔 오디오의 끝입니다, 진짜 그게. 사실 그렇게 하면은 늘 들어왔던 스피커에 사실 많이 다른 소리 또 특히 좀
우퍼가 크거나 제동에 좀 어려운 이런 스피커 쓰시던 분들은 소리 변화가 꽤 클 거예요. 멀티앰프를 좋다고는 알고 있지만 네. 어렵잖아요. 이 상하 그 볼륨을 어떻게 맞추고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이런 걸 그런 것까지 내가 못해 하고서 그냥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대가 되네요. 그것도. 네, 저희 앰프 전 기능에 포함이 될 거고요. 네. 저희가 기본 세팅을 해놔가지고 그냥 손가락만 좀 까딱까딱 하시면은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 생각입니다. 저 이게 정말 반가운데 리모컨이 정말 좋아졌어요. 이거 이렇게 만지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거. 네. 이거로 조작할 수 있게 이렇게만 세팅하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딱 누르면 자 위아래 앰프가 두 개로 A하고 B를 두 개 다 누르면 두 개가 다 움직이고 A만 누르면 앰프 하나가 전체를 다 드라이브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이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안드로이드 앱도 지금 생각이 있습니다. 그 크로스오버, 액티브 크로스오버 조절하실 수 있게 아예 네, 이것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것까지 있으면 너무 간단하죠. 너무 편해지죠. 그러면 그냥 태블릿이나 저기 핸드폰으로 그냥 간단히 세팅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 예. 그런 걸 준비하시느라 그렇게 바쁘시군요. 늘. 사실은 물건 만드느라 바쁘고 이런 건 틈틈 생각을 한쪽에서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들면서 머릿속으로는 항상 그걸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지용 사장님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활동하시는 것도 멀티가 돼야 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새 제품에 대한 연구를 이쪽은 R&D 센터고 이쪽은 제작하는 이런 팩토리고 하여튼 이렇게 멀티로 항상 움직이시는 제가 이렇게 오디오 업계에서 뵙는 분 중에 거의 제일 바쁘신 분 중에 하나라서 그런 제작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할 게 참 많다는 그리고 항상 생각이 기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신소재 막 글라스 소재나 그런 것들 그래서 계속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엘라소니카 제품에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제 또 이제 이 제품도 이 영상이 나가고 그러면 또 이 제품도 그렇고 오디오쇼에서는 들려주셨지만 이제 시청회도 또 한번 하셔야죠 또. 예, 맞습니다. 요새 또 시청회가 한참 유행인데 또 시청회 때 또 많은 분들을 좀 같이 들어가면서 그렇게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빨리 저 독일에 한 10,000대 수출하시고 이제 농담이 아니라 조만간 뵙기 어려운 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여튼 건투를 항상 늘 비는 마음은 똑같고요. 좋은 소식 들려오시고 저 유럽에 shipping이 되는 날 이 스피커든 앰프든 저희 또 모여가지고 한번 그런 거 축하하는 그런 행사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도 오랜만에 뵙고 얘기 나누고 또 신제품 같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장님 계속 수고하시고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